이번 영상에서는 베지어 커브를 따라서 애니메이션 되는 액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베지어 커브는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가 4개 있는데요.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가 시작하는 점, 그 다음에 네 번째 컨트롤 포인트는 도착하는 점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출발할 때 기울기랑 도착할 때 기울기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컨트롤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곡선을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포인트가 될 오브젝트를 넣고 그 다음에 액터 클래스를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베지어 커브 애니메이션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만 있는 맵을 한 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의자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자를 이렇게 놓고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로 사용할 의자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Alt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해서 4개를 만들었습니다. 베지어 커브에서 사용하는 여기 컨트롤 포인트 B0, B1, B2, B3가 있는데 그와 같은 컨트롤 포인트를 의자로 만들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액터 클래스를 한 개 추가해서 베지어 액터라고 할게요. 베지어 커브를 따라서 애니메이션 된 액터니까 액터 클래스 편집기를 열고 여기에서 먼저 스태틱 메쉬를 한 개 추가해 주고요. 스태틱 메쉬는 애니메이션 대상이 되는 거죠. 체어로 하겠습니다. 의자를 놓고요. 그 다음에 베지어 액터가 이제 이렇게 화면에 배치했는데 이 베지어 액터가 컨트롤 포인트를 보고 베지어 커브를 그리면서 움직이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얘들 4개는 컨트롤 포인트,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그 컨트롤 포인트를 보고 베지어 커브 형식으로 애니메이션 될 액터 이렇게 있습니다. 액터 클래스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이벤트 그래프에서 그렇게 되도록 구현하면 되겠죠. 베지어 커브를 이제 표현하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 구현하는 방법이 이제 카사주 방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포인트 사이를 이렇게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반복해서 계산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죠. 내용은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이걸 보면서 그대로 구현해 볼게요. 여기서 시간 t는 0에서 1 사이가 되는 것이고 lerp라는 함수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함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b0, b1 사이를 인터폴레이션 하고 B1, B2 사이 인터폴레이션 하고 B2, B3 사이 인터폴레이션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인터폴레이션 하고 다시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또 인터폴레이션 해서 점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를 먼저 함수로 한번 구현을 해 볼게요. 함수보다는 매크로로 한번 해 볼게요. 베지어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P라고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걸 확장해서 로테이션으로도 하는 것을 구현할 거니까요. 일단 매크로 이름을 베지어 P라고 했습니다. 인풋, 아웃풋. 매크로도 함수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차이점은 만들어 놓고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함수처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인풋에
지금 베지어 커브 만들 때는 위치가 4개가 주어지죠. 컨트롤 포인트 4개가 주어집니다. 전부 다 위치니까 3차원 위치니까요. 벡터로 하고 B0, B1, B2, B3 이렇게 4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t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0에서 1 사이의 시간 t가 주어져야 되니까 t라고 하고 플루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4개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새로운 위치 값을 만들어내면 되니까요. 아웃도 이렇게 할게요. 자, 이름은 그냥 아웃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다시 보시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대로 구현을 해 볼게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는 함수가 있으니까요. 이걸 쓰겠습니다. 위치를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는 함수, 벡터를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는 함수, 요거 쓰면 되겠죠? 요것을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랑 두 번째 컨트롤 포인트 사이를 인터폴레이션 하고요. 그 사이에 인터폴레이션 할 때 시간 값은 여기서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와 세 번째 컨트롤 포인트 사이를 인터폴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인터폴레이션 하는데 시간은 전부 다 동일하게 같은 걸 사용하는 겁니다. t는요. 그러면 지금까지 구현한 게 어디까지 한 거냐면 그림에서 보면 여기 B0와 B1 인터폴레이션에서 여기 점 찾고 B1과 B2 인터폴레이션에서 여기 점 찾고 B2와 B3 인터폴레이션에서 여기 점 찾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찾은 3개의 점 사이를 또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하면 되겠죠. 첫 번째 인터폴레이션 결과와 두 번째 인터폴레이션 결과를 다시 인터폴레이션 하는데 시간은 똑같은 걸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인터폴레이션 결과와 세 번째 인터폴레이션 결과 시간은 똑같은 것을 사용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확인해 보시면 이번에는 여기 점과 여기 점이 계산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둘 사이를 다시 인터폴레이션해서 결과를 가지고 오면 그게 베지어 커브의 시간이 t일 때의 위치입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하면 되겠죠. 최종 결과를 아웃풋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4개의 컨트롤 포인트 B0, B1, B2, B3가 주어졌을 때 이걸 이용해서 베지어 커브를 계산해주는 함수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매크로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이벤트 그래프로 가서 이 함수를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하면 되겠죠.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할 때 타임라인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타임라인. 그래서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타임라인의 플레이를 이렇게 해주고요. 플레이하면 이제 시간이 타임라인 속에서 정의된 시간이 흘러가겠죠. 여기에 이제 플로트 포인트 값을 하나 만든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동안 새로운 값을 계산해서 나오게 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uTime, 새로운 시간이라고 하고요. 실제 시간을 그대로 가지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키를 2개 만들어서 이제 1차 선이 되게 하면 되겠죠. 0초일 때는 0초였고 0초를 리턴하고 그 다음에 지금 레인지가 5로 되어 있으니까 5까지 해볼까요? 5초일 때 5가 되게 이렇게 하면 그냥 정비례하는 숫자가 리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uTime에서 이제 시간이 나오겠죠. 업데이트, 시간이 변할 때마다 무엇을 하라고 하면 되냐면 이 컨트롤 포인트, 베지어 커브를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스태틱 메쉬, 우리가 만든 이 체어의 위치 값으로 사용해 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태틱 메쉬에 set
로케이션 해보면 set world location 위치를 설정하는 함수가 있죠. 업데이트 될 때마다 위치를 새로 설정하는데 그 값은 베지어 커브에서 계산된 걸 가지고 오면 된다 하는 거죠. 이제 남은 것은 B0, B1, B2, B3 그리고 시간 t 연결해 주면 되겠네요. 시간 t는 여기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그쵸? 베지어 커브에서 시간 t는 0에서 1 사이 숫자가 나와도록 해야 되니까, 들어가도록 해야 되니까요. 타임라인을 다시 고쳐봅시다. 지금 5초 레인지로 되어 있는데, 레인지를 1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이제 0에서 1까지 시간이 흐르고, 루프 하도록 하면, 네. 0에서 1 사이가 계속 반복돼서 시간이 흘러가도록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여기 있는 이제 컨트롤 포인트 위치를 연결해 주면 되겠네요. 이 컨트롤 포인트는 여기 화면에 우리가 넣어 놓은 의자 4개를 사용하기로 했으니까요.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 4개에 대한 저 4개의 액터를 이 이벤트 그래프에서 받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변수를 한 개 추가하고 이 변수는 이제 액터를 받아오는 변수인데 배열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이름은 이게 컨트롤 포인트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베지어의 컨트롤 포인트니까 컨트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서 보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누른 다음에 베지어 액터 객체를 선택해 보면 여기 디폴트 부분에 컨트롤이라는 게 생겼죠. 요거를 4개 만들도록 이렇게 하고 한 개 한 개씩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SM 체어고, 두 번째 거는 SM 체어 2고, 세 번째 것은 SM3, 4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 이제 이 베지어 액터 객체에서는 컨트롤이라는 이 배열에 방금 설정한 4개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를 받아온 다음에 get control, 그 다음에 get get 한 다음에 요게 인덱스 번호인데 0이 이제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거를 받아오면 첫 번째 거가 바로 위치 값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액터의 배열로 설정했으니까 얘는 액터입니다. 액터인데 여기서 만든 SM 체어에 대한 액터죠. 여기 이 액터의 위치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 넣어야 되니까 get location, get actor location 해서 위치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네. 얘들은 안 쓰니까 좀 밑에 놔둘게요. 자, 요와 같은 것을 이제 4번 해서 넣어줘야 되죠. 복사를 해서 4개를 만들어서 넣겠습니다. 아이고. 좀 밑에 내려볼게요. 4개를 만들고, 자, 첫 번째 거는 인덱스 0번, 두 번째 거는 인덱스 1번, 세 번째 거는 인덱스 2번,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인덱스 3번. 자, 각각의 컨트롤 포인트의 위치를 받아와서 베지어, 우리가 만든 베지어 P라는 매크로에 입력으로 들어가게 했고, 베지어 P 매크로에 들어가 보면 베지어 커브를 카사주 방법으로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서 계산이 되어서 아웃풋이 나올 거고요. 이 아웃풋은 이제 시간 t에 따라서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이 스태틱 메쉬, 여기에서 말하는 스태틱 메쉬는 의자이죠. 의자. 이 의자의 위치가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번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결과가 보이시죠? 애니메이션이 시작하는 점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곡선을 그렸습니다. 한번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실행했기 때문에 얘들을 움직여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시뮬레이션으로 했는데도 컨트롤 포인트로 사용하는 이 액터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만들어질 때 화면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었을 때 이 액터 객체가 모빌리티가 아마 스태틱으로 되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이거 무버블로 고치시면 됩니다. 지금은 4개가 다 무버블로 되어 있죠. 나는 그러면 시뮬레이션으로 실행을 하면 실행 도중에 바꿔볼 수 있습니다. 위치를 바꿔보면 거기에 맞춰서 베지어 커브가 계산되고 애니메이션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는 시작하는 점, 마지막 컨트롤 포인트는 도착하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트롤 포인트는 출발할 때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고요. 여기 세 번째 컨트롤 포인트는 도착할 때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결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글을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S곡선 그려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베지어 커브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되는 것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애니메이션은 잘 되지만 첫 번째 아쉬운 점은 베지어 커브를 설명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해서 컨트롤 포인트 사이의 관계를 순서를 보기 쉽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순서를 알기가 쉽죠. 이 그림이 우리도 표현되면 좀 더 보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지어 커브 자체가 애니메이션으로 그렸더니 이제 순간순간은 보이지만 전체 곡선이 보이지 않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도록 한번 구현을 고쳐 볼게요. 그 전에 먼저 이렇게 구현하다 보면 데이터를 참조해 올 때 이렇게 그래프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얘가 하는 일을 보면 뭐냐면 컨트롤에 있는 것 중에 0번째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있는 위치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넣어라 하는 거죠. 얘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게 비슷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함수나 매크로로 만들어서 하나의 노드로 수정해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함수로 만들어야 될 때가 있고 매크로로 만들어도 될 때가 있는데 언제 그런 차이가 있냐면 요렇게 이제 매크로로 또는 함수로 만들려고 하는 애들을 보니까 여기에 요런 기호가 하나도 없으면 매크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흐름의 순서를 정해주는 이제 노드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하얀색 선을 따라서 여기 가고 그 다음에 하얀색 선을 따라서 여기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제 순서를 정해주는 기호가 없는 노드들이 많이 있어요. 얘들 다 없죠. 얘도 조금 전에 만든 매크로 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set world location이나 타임라인이나 뭐 이벤트 얘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의 흐름을 정해주는 노드들을 연결해서 실행하는 애들은 실행되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반대로 그러한 연결이 없이 사용하는 애들은 순서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매크로로 이제 만들어 볼 텐데 매크로로 만들었을 때 하는 일이 get 컨트롤에 있는 0번째에 있는 액터의 위치 받아오는 거잖아요. 위치를 가지고 오기만 하는 겁니다. 위치를 새로 설정하거나 바꿔주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위치를 가지고 오기만 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이런 일은 가지고 오는 일은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일어나는 일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걸 하든 안 하든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똑같이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애들은 이제 순서가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보시면 이 set world location 함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얘를 한번 수행하고 나면 어떤 객체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맞죠? 위치가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 만약에 무슨 일을 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위치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 일이 생기면 그러면 그 바뀐 위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순서를 연결하는 노드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아닌 애들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중요한 애들은 함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함수를 만들면 아무거나 한 개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보면 함수를 u 함수 이런 거 만들었다고 하고 다시 이벤트 그래프 쪽으로 가서 이걸 사용하겠다 해보면 함수는 항상 여기 어떤 노드 다음에 실행할지 연결하는 이런 기호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뭘 할지 연결하도록 하는 기호가 생기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얘는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매크로로 만든 애들은 방금 배지어P에서 만든 것을 예로 본 것처럼 이런 순서를 설정해주는 기호가 생기지 않습니다. 노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배지어P에 다시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사용한 모든 노드들이 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받아오기만 하는 위주의 그런 노드들이기 때문이죠. 순서를 설정해주는 기호가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매크로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건 지우고요. 매크로로 만들 수 있으면 매크로로 만드는 게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해요. 순서가 이렇게 설정되어야 하는 노드들은 항상 어떤 순서에서 그 전에 노드가 무엇이었고 그 다음 노드가 무엇인지 연결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점점 복잡해지거든요. 그런데 순서가 상관없이 계산될 수 있는 이 매크로들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넣으면 되니까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하려고 했던 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매크로랑 펑션의 차이를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컨트롤 배열 안에 있는 액터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거기에 위치를 받아오는 이 작업이 수시로 필요한 것 같은데 계속 반복해서 비슷한 노드들을 연결해서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래프를 연결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이거를 매크로로 만들어서 단순화 해보고 싶은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에 P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름을 컨트롤 포인트 중에 한 개에 대해서 위치를 가지고 오는 그런 매크로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인풋은 컨트롤 포인트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중에 몇 번째 거 받아올 건지는 인풋으로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풋을 인테저 인덱스 몇 번째 거 받아올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하는 일은 다시 이벤트 그래프에 가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여기 있는 거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서 여기 컨트롤 P 매크로 만들고 있는 화면으로 넘어와서 컨트롤 V를 하면 여기 붙었죠.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컨트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로케이션 값을 불러와서 아웃풋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웃풋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자동으로 벡터 타입이 만들어지고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return value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P라고 해볼게요. 이게 위치 값이니까요. 포지션이니까 이름을 단순하게 P라고 했습니다. 요걸 저장을 하고 다시 이벤트 그래프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항상 3개씩 만들어서 설정을 해줬는데 요거 복잡하니까 요걸 지우고 다 지우고 방금 만든 이 매크로로 한번 해볼게요. 매크로 부르면 훨씬 심플해 보이죠? 요걸 요렇게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자, 4개를 만들어서 연결 하고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덱스 0, 1, 2, 3을 각각 가지고 와서 B0, B1, B2, B3에
넣어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 매크로 안에 했던 이 세 가지 노드 그래프를 전부 다 이 이벤트 그래프에서 연결을 했을 때도 결과는 똑같죠. 당연히 다를 건 없는데 매크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했더니 전체 그래프가 훨씬 더 깔끔해 보이고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반복되는 그래프 형태가 나오면 매크로로 만들면 좋습니다. 또는 매크로로 할 수 없다 그러면 함수로 만들어야 되겠죠. 매크로로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설명하면 컨트롤 P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프를 만들다 보니까 순서를 결정해야 되는 그 하얀색 노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면 이 안에서 그런 매크로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펑션으로 함수로 만들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크로로 만들면 훨씬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네.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결과는 당연히 똑같죠. 이번에는 여기 컨트롤 포인트 사이를 연결하는 이 가이드선을 한번 그려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이벤트 틱을 사용해서 할 거예요. 이벤트 틱은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0.03초인가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계속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0.01초 아니면 0.03초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거기에서 선을 계속 그리도록 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선을 그려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뮬레이션 했을 때 컨트롤 포인트를 바꿔 볼 텐데 이렇게 바꿔 봤을 때 선이 따라 움직여서 새로 그려지면 보기가 좋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편리하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그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지고 그리고 지워지고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디버그 드로우라고 검색해 보면 디버그 드로우 시리즈가 여러 개 있어요. 박스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라인도 있고요. 그렇네. 우린 라인을 사용할 텐데 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드로우 디버그 라인 이렇게 하면 실제 게임을 만들었을 때 이 선을 표시할 리는 없겠지만 지금 개발하는 과정에서 디버그 하기 위해서 뭔가 관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림 그리는 함수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드로우 디버그 라인을 사용해 볼게요. 해보면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이벤트 틱이 발생할 때마다 화면에 라인을 그리는데 시작하는 점, 이제 라인이 끝나는 점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라인의 색깔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몇 초 동안 그려질지 시간을 설정하게 되어 있네요. 듀레이션. 그 다음 이건 두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롭먼트 온이라고 되어 있네요. 개발하는 과정에서 쓰라는 것 같으네요. 시간이 0초라고 되어 있으면 잠시 나왔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벤트 틱에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잠시 나왔다 사라지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시작하는 점은 컨트롤 포인트의 첫 번째 거, 끝나는 점은 컨트롤 포인트의 두 번째 거. 두 번째 건데 인덱스는 1이죠. 이렇게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 볼게요.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와 두 번째 컨트롤 포인트 사이에 선이 생긴 게 보이시죠? 이게 가만히 그려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벤트 틱이 발생할 때마다 그림을 계속 반복해서 그리게 하고 순간 그린 다음에 다시 지워지게 하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위치와 끝나는 위치가 이렇게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그림도 계속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선들도 마저 그리면 되겠네요. 첫 번째 선 그렸고 그 다음에 드로우 디버그 라인 해서 두 번째 선 그리고
똑같은 걸 한 번 더 해서 세 번째 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컨트롤 포인트의 위치를 가지고 오는 이 매크로를 만들어 놓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죠? 이게 아니었으면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보이게 되었을 텐데, 이것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그래프로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0번 인덱스와 1번 인덱스, 두 번째 그림은 1번과 2번, 그 다음에 마지막은 2번과 3번을 그리도록 순차적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행해보면 선이 그려졌죠. 선이 그려져서 이제 컨트롤 포인트의 순서가 항상 명확하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가 연결될 때 의미하는 게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와 두 번째 컨트롤 포인트가 이제 의미하는 것은, 이 사이선이 의미하는 것은 출발할 때 기울기잖아요. 그 기울기가 잘 보입니다. 여기는 도착할 때 기울기고요. 거기를 생각하면서 여기를 바꿔보면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베지어 커브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출발하는 여기 선택해야겠네요. 출발하는 위치가 여기 위로 가면 곡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여기 우리가 곡선을 더 쉽게 관찰하기 위해서 퍼스펙티브 뷰로 보지 말고 라이트 뷰나 프론트 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냥 2차원이다 생각하고 옆에서 보는 게 더 좋겠네요. 그러면 컨트롤 포인트 선택하기도 좋고요. 자, 그러면 곡선이 이렇게 생기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선이 좀 잘 안 보이네요. 선의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선의 색깔은 여기 칼라 값 바꾸면 되니까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여기 대표색을 설정하는 게, 선택하는 게 있나? 노란색을 만들려면 R 값이 최고, G 값이 최고, B 값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자, 여기도 R 값 최고치, G 값 최고치, 그리고 그 다음에 B 값은 0. 세 번째 선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행해보면 네, 훨씬 더 잘 보이네요. 자, 베지어 커브의 특성을 이용해서 한번 애니메이션을 제어해 볼게요. 보시면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 했을 때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비행기는 이륙할 때, 자, 여기가 출발하는 지점이고 여기가 도착하는, 하늘에서 도착하는 지점입니다. 비행기는 그런데 이륙할 때 이렇게 활주로를 따라서 직선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출발점과 도착점은 바꿀 필요가 없이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으면 이 두 번째 컨트롤 포인트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활주로에 따라 올라갔다가 이제 이륙하는 모양처럼 보이게 됩니다. 출발하는 거, 도착하는 거는 그대로 놔두고 이 두 번째 컨트롤 포인트를 바꿔서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출발할 때. 만약에 이게 비행기가 아니고 로켓 미사일이다 그러면 발사될 때 먼저 수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그렇죠. 출발할 때 기울기가 이렇게 되니까. 네, 이것이 이제 베지어 커브의 컨트롤 포인트를 조정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우리가 애니메이션의 기울기를 제어하는 한 가지 예를 본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커브가 그려지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컨트롤 포인트 사이를 연결하는 가이드선을 그린 거고요. 직선을 그린 거고, 실제로 만들어지는 커브는 부드러운 곡선인데 그 곡선을 따라서 의자가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전체 경로가 한 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그걸 한번 보도록 만들어 볼게요. 이 의자를 이제 각 시간에 따라 촘촘히 이렇게 그림을 그려 넣어서 만들 겁니다. 의자를 여러 개 그릴 거예요. 지금 시간이 0초에서 1초 사이로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0.1초일 때 그리고 0.2초일 때 그리고 0.3초일 때 그리고 하는 거를 해두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 지금 의자라는 물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위치의 그림을 반복해서 여러 개 그리려고 한다 할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의자 한 개, 그냥 움직이는 의자 한 개 만들 때는 스태틱 메쉬로 해서 의자 만들었죠. 이거는 움직이는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거고요. 움직이는 의자가 아니고 그냥 서로 다른 위치에 여러 군데에 그려질 의자를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add 컴포넌트에 instanced static mesh라는 게 있어요. 요걸 넣고요. 여기에서도 그리고자 하는 스태틱 메쉬는 똑같이 체어인데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일단은 넣어 놓고요. 선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는 루프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while 루프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while 루프. while 루프는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while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반복해서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반복을 해서 동일한 비슷한 작업을 여러 번 수행하도록 하는 거죠. while 루프를 사용해서 이제 시간이 0.1초 단위로 이제 계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변수에다가 이제 시간을 저장할 변수를 한 개 만들고요. 시간 타임 t인데 여기에 이제 트라젝토리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뭐 이렇게 해볼게요. 템프 t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그리고 컴파일 누르면 시작할 때 이거 변수를 이제 타입을 배열이 아니라 변수 한 개짜리로 바꾸고요. 다시 컴파일하고 시작할 때 뭐가 할지 이렇게 나오네요. 0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할 때 값이 0초인데 이 값을 이제 0.2씩 더하기 하는 걸로 바꿔주려고 해요. 0.2씩 더하기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set 그 다음에 get 이렇게 해서 이 temp t라는 값을 받아온 다음에 여기에서 더하기 해서 항상 0.1을 더하기 하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 결과를 다시 set 해주면 되겠죠. 이거를 언제 하냐면 while 루프가 돌아가는 동안 루프의 body에서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while 루프가 돌면서 계속 temp t가 0에서부터 0.1씩 계속 더해질 거예요. 이렇게 더해지다가 언제 끝나게 하냐면 1초가 지나면 끝나게 할 겁니다. temp t를 관찰하고 있다가 이게 만약에 1초보다 커지면 끝나게 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while 루프가 계속 돌아가는 거는 1초보다 작을 때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temp t를 작다 이렇게 한 다음에 조건문이죠. 1초보다 작을 때 동안 계속 돌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건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설명을 다시 하면 while 루프를 만들었는데 루프 바디에서 하는 일은 temp t에다가 원래 있던 temp t 값 더하기 0.1 한 것을 계속 새로 업데이트 해주는 거고요. 이걸 언제 동안 하냐면 temp t가 1보다 작을 때까지만, 이런 조건이 때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더하다 보면 1보다 커지겠죠. 그러면 while 루프가 끝나는 겁니다. 끝난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여기 complete 다음에 연결을 해주면 돼요. 끝난 다음에 할 일은 아직 없으니까 놔둘게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이벤트 틱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림 그리게 했습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림이 업데이트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반복해서 그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while 루프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실행하게 될 텐데, 그러면 temp t가
처음에는 0에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는 1보다 커지고 나면 1보다 커진 상태로 들어가게 돼서 while문이 그 다음부터는 작동이 안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줄게요. 바로 while 루프로 가지 말고 while 루프로 가기 전에 temp time t를 0으로 다시 세팅해 주는 걸 하겠습니다. 자, temp time t를 0으로 세팅하고 while문을 시작해라. 그러면 while문이 돌면서 temp time t가 0.1씩 더해져서 점점 커지다가 1초가 지나가면 while 루프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while 루프를 이용해서 temp t를 증가시키면서 할 일은 무엇이냐면 여기 이제 이걸 사용합니다. instanced static mesh에 보면 add instance world space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월드 스페이스, 어떤 공간, 월드 공간 안에 어떤 곳에다가 인스턴스를 한 개 추가한다는 겁니다. 인스턴스는 이 스태틱 메시에 대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스태틱 메시 우리 설정한 거는 여기 의자잖아요. 이 의자에 대해서 그림을 한 개 추가하는데 어디다가 추가할지 트랜스포머에 써주면 돼요. 위치나 로테이션이나 스케일이 포함된 값이죠.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어디에다가 추가하는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여기 위에서 보시면 네. 베지어 커브의 위치, 시간에 따른 베지어 커브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그쵸?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 해서 여기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위치를 이렇게 내려볼게요. 얘는 좀 올리고요. 얘를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걸 좀 이렇게 옮깁시다. 자, 여기서 나온 값을 트랜스폼에 넣을 거예요. 이건 위치만 있기 때문에 트랜스폼으로 바로 넣으면 알아서 변환을 해주나요? 네, 변환을 해주네요. 트랜스폼은 위치, 그 다음에 방향, 스케일이 다 포함된 값인데 지금 우리는 위치만 계산했으니까 여기 넣었을 때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make transform이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요걸 눌러주면 이제 위치 값은 로케이션에 넣은 걸 사용하고 로테이션 값은 000 사용하고 스케일은 112 사용해서 요거를 여기에 넣어주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럼 여기에서 시간 t는 이제 무엇을 사용하냐면 여기에서 계산된 시간 t를 사용하는 거죠. 아시겠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while 루프가 도는 동안 while 루프는 대충 한 10번 정도 돌 거예요. 시작할 때는 t가 0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0.1씩 증가하겠죠. 증가하면서 while 루프가 도는데 while 루프가 도는 동안에 매번 add instance world space를 사용해서 화면에다가 여기에서 계산된 위치에다가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림을 추가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몇 개가 추가될 거, 한 10개가 추가될 것 같은데 10개만 추가되는 게 아니고 보시면 이벤트 틱이 불릴 때마다 10개씩 추가하는 거니까 이벤트 틱이 계속 반복해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쌓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조심해서 생각을 해줘야겠죠. 조금 전에 여기 루프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을 0으로 세팅해 준 것처럼 초기화해 준 것처럼 루프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추가되어 있는 모든 인스턴스를 지우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인스턴스 스태틱 메시에 그러면 clear라는 게 있거든요. clear instances 하면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사이에 넣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를 선택하고 선택해서 좀 앞으로 밀고 그 다음에 먼저 이거를 한 다음에 루프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자, 컴파일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플레이를 하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한 10개 정도가 추가된 게 보이시죠? 무엇이 실행되고 있는지 볼게요. 이벤트 틱이 발생할 때마다
가이드라인 3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 템프 t라는 걸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현재 화면에 그려져 있는 인스턴스가 있으면 다 지우고 while 루프에 들어가서 0부터 시작해서 0.2씩 더해가면서 루프를 돌면서 시간을 바꿔가면서 베지어 커브 값을 새로 계산해서 그 값에 해당하는 의자 그림을 추가하도록 했어요. 그럼 한 10개쯤 추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벤트 틱이 발생할 때는 처음부터 그림 그리고 시간을 0으로 만들고 템포 t를 0으로 만들고 그려져 있던 인스턴트를 지우고 다시 10개 추가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그려야 지우고 그리고 하는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시뮬레이션 할 때 움직이는 거를 컨트롤 포인트를 움직이는 것을 반영을 해서 그림을 다시 그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현을 했어요. 그렇지 않고 한번 그려진 상태로 계속 그대로 보고 싶으면 이벤트 틱에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여기 이벤트 비긴 플레이에서 하면 시작할 때 한번 호출되도록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벤트 틱에서 반복해서 그리도록 지우고 그리도록 한 이유는 업데이트 되는 걸 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베지어 커브를 따라서 움직이는 경로가 보이니까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훨씬 쉽게 볼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해보면 시작할 때의 기울기를 이렇게 가능한 한 평평하게 해보면 활주로에서 이륙하듯이 이렇게 가는 경로가 보이고 또 반대로 이렇게 해보면 로켓이 발사되는 것처럼 위로 이렇게 가는 게 경로가 보이고 그렇게 되네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퍼스펙티브 뷰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3차원 공간에서 보면 사실은 위치가 3차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포인트 위치가 앞뒤로도 움직일 수가 있죠.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컨트롤 포인트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베지어 액터. 이렇게 해서 위치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베지어 커브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이제 진행되도록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에 대해서도 베지어 커브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변하도록 애니메이션 되도록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시 옆에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실행해 보면 이제 위치가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는 거는 다 구현이 되어 있는데 컨트롤 포인트에 또는 시작하는 위치에 방향을 한번 바꿔볼까요? 위치에 방향을 바꾸면 전혀 애니메이션에 변화가 없죠. 당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방향에 대한 것도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베지어 커브 형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다시 액터 클래스 블루프린트로 가서 방향에 대한 베지어 커브를 그리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 또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방향은 이제 위치와 다르게 3차원 방향은 코터니언으로 표현되거나 뭐 아니면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표현되거나 뭐 그럴 텐데요. 코터니언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베지어 커브처럼 부드럽게 연결되면서 변하도록 하는 것을 구현할 때 이런 방식으로 구현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카사주 알고리즘을 그대로 베지어 커브 만드는 이 카사주 알고리즘을 그대로 코터니언에 적용을 하면 되는데 포지션일 때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6번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코터니언이나 방향을 표현하는 데이터일 때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스피리컬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6번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현해 놓은 베지어 P, 컨트롤 P 이런 매크로를 고쳐서 구현해 볼게요. 먼저 컨트롤 P를 고쳐서 컨트롤 CV 해서 한 개 붙인 다음에 이름을 컨트롤 R이라고 바꾸고 원래 컨트롤 P가 했던 것이 컨트롤 포인트의 위치를 받아오는 거였잖아요. 이번에는 컨트롤 포인트의
방향을 받아오도록 하는 매크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actor location이 아니고 요걸 지우고 get actor rotation 하면 되겠죠. 아이고 get을 해야 되는데 set을 해버렸네. get actor rotation 하고 output은 이제 벡터가 아니고 로테이터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지어 P라는 걸 다시 복사해서 베지어 R이라는 걸 만들겠습니다. R에 들어가 보면 이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6번 되도록 구현이 되어 있고 각각의 요소가 이제 전부 다 벡터였어요. 위치 값이니까요. 근데 이걸 전부 다 회전 값으로 바꿔야 되는데 언리얼 블루프린트에서는 회전 값이라는 게 전부 다 로테이터이니까요. 로테이터로 이제 로테이터 변수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다 지우고 해보는 게 편하겠네요. 전체를 지우고 입력 값은 이제 벡터가 아니고 로테이터고요. 전부 로테이트, 로테이트, 로테이트. 시간은 계속 당연히 플로트고 출력 값도 로테이트로 바꿔야겠네요. 로테이터로 바꾸고 인터폴레이션을 할 때 슬럽이라는 거 해야 되는데 스피리컬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언리얼 블루프린터에서는 함수 이름이 슬럽도 그냥 슬럽이 아니라 S 빼고 LERP,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의 약자입니다. 대신에 여기 보시면 로테이터에 관한 LERP가 있죠. 요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슬럽이랑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설명했던 슬럽이랑 같은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먼저 인터폴레이션 하는데 시간은 요거 사용하면 되죠. 근데 벡터를 인터폴레이션 할 때와 다르게 여기 옵션이 한 개 더 있네요. 쇼티스트 패스로 하도록 항상 강제할 것인가 하는데 yes 하면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회전은 인터폴레이션을 할 때 여기 B1에서 B0에서 B3까지 이렇게 회전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고 반대로 회전할 수도 있어요. 이 그림이 조금 더 요 그림이 조금 더 직관적이겠네요. Q1에서 Q2로 회전한다고 그럴 때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반대로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둘 중에 짧은 쪽으로 회전하는 게 일반적으로 원하는 건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다 보면 인터폴레이션이 이렇게 짧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긴 회전하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쪽으로 인터폴레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체크해서 항상 짧은 쪽으로 되도록 강제하겠다 하는 게 여기 버튼입니다. 이 옵션입니다. 여기 그래서 체크해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가지고 스피리컬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로 스피리컬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고 다시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는데 이번에는 계산된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시간은 여전히 t에서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차량 마지막에 계산된 두 개를 또 다시 인터폴레이션을 하고 시간은 t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요거를 출력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위치 값만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고 방향 값도 업데이트 하도록 하면 되죠. 위치 업데이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체어의 방향을 업데이트 할 때 set world 이번에는 rotat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타겟은 여기 스태틱 메시 요 체어 요거 있고요. 여기서도 여기 타겟이었고 이번에는 베지어 R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서 여기 넣는 거고 시간 t는 여기에서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컨트롤 포인트에 대한 로테이션 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컨트롤 R이라는 거 만들어 놓았죠. 요걸 가져가서 여기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복사를 해서 이렇게
요렇게 하고 인덱스 0번, 그 다음에 이거는 인덱스 1번, 요거는 인덱스 2번, 요거는 인덱스 3번. 네, 됐습니다. 요 밑에 거랑 위에 거를 좀 거리를 둘까요? 요렇게. 네. 자. 앞에 부분은 위치를 베지어 커브로 애니메이션 하는 것이고, 뒤에 부분은 방향을 베지어 커브 형식으로 애니메이션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다 된 것 같으니까 컴파일을 하고 한번 애니메이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방향을 한번 바꿔 볼게요. 이렇게 바꾸면 네, 애니메이션이 방향이 바꿔져서 애니메이션이 되는 게 보이시죠? 네, 근데 지금 이 트라젝토리를 그려놓은 이 그림은, 인스턴스로 그려놓은 이 그림은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그렇게 보이지 않네요. 이 부분도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아랫부분인데, 자, 가이드라인 그리고 인스턴스 이렇게 베지어 커브 따라 그리는 걸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위치만 설정을 해서 그렸으니까 여기 로테이션 부분에 이제 설정해 주도록 해주면 되겠죠. 이번에도 똑같이 위에서 여기 만든 이 노드 베지어 커브로 회전 값을 계산하는 코드 그래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시간은 여기에서 가지고 오고요. 네, 이렇게 가지고 됐습니다. 컴파일을 하고 플레이 해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방향을 바꿔보면 이 방향에 따라서 이제 인스턴스 그림에 대한 내용도 바뀌는 게 보이겠습니다. 두 번째 컨트롤 포인트를 바꾸면 네, 이렇게 되고 뭐 이걸 바꿔보면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이시죠? 네, 요걸 따라 돌려볼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도 당연히 돌릴 수가 있고 시작할 때도 이쪽 방향으로도 돌릴 수가 있고 그러면 애니메이션의 방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이실 겁니다. 자, 3차원으로 한번 볼까요? 3차원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네요. 네. 위치를 이렇게 옮겨 보시면 로테이션 값을 이렇게 바꿔보시고 그럼 베지어 커브를 따라서 회전도 변하고 그 다음에 위치도 변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한 가지 얘기하자면요. 이게 시간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지고 와서 선이 길어졌는데 이거 정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선을 이제 뭐 여기서 다른 변수에 넣고 여기서 받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 말고 그냥 선 자체만 정리해서 잘 깔끔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선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노드가 한 개 추가되죠. 이 노드를 선택해서 위치를 이렇게 바꿔서 선을 연결하는 경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선도 이렇게 좀 내려와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차피 똑같은 값을 여기 넣고 하는 거니까 여기 노드를 만들었으면 이걸 여기 연결해도 좋습니다. 그럼 요거 한 개 지우면 이 선들은 지우면 되겠죠.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아니 컨트롤인가? 네, Alt가 맞네요. 이렇게 지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이 엉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겹쳐져 있지 않고 이렇게 보이니까 훨씬 깔끔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면 좀 정리가 된 것 같은가요? 네.